안녕하십니까.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 라는 이 책에 지금 6권 질병 치료하기에 대해서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질병 치료하는 데에는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힘을 충분히 만들고 그 만든 힘을 온몸의 구석구석에 다 조화롭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힘을 더 키울 때 우리 건강 생활이 아주 더 향상된다. 또 혹시 질병에 있을지라도 이 세 가지가 모든 치료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은 이 부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떤 그 질병 그 분류를 하나씩 해서 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화기 질환은 사실은 모든 우리가 충분한 힘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소화기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에너지, 힘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 중에 있을 때에는 회복하는데 굉장히 소화기 질환이 좋지 않을 때는 회복이 더 늦어지거나 더욱더 병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 질환을 제 책에는 가벼운 질환과 무거운 질환으로 나눠서 설명했지만, 오늘은 여기서 가벼운 질환부터 차차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화기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입으로부터 식도, 또 위, 또 십이지장, 또 소장, 대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병을 소화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어떤 환자가 왔을 때 물어보면은 대개 저는 소화가 잘 되는데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복진을 해보면 소화기 질환에 이 배에 아픈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나 이 대장이나 소장 이 부분에 눌러서 아픈 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그 소화기 상태가 그냥 적응이 돼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점들을 치료해 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소화가 잘 안 됐었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그냥 그 상태가 아주 심하게 아프지 않을 경우는 그냥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떤 계기로 나빠지면은 아파지게 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면은 벌써 어떤 증상, 질환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 질환, 특히 내가 느끼지 못할 때라도 우리 배를 좀 눌러봐서 내 소화기가 건강한가, 이거를 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매일 그렇게 못하더라도 화장실에 갔을 때 대변을 보고 대변을 좀 살펴본다든가, 그랬을 때 자기의 소화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대변이 소화가 안 된 것들이 많이 나온다든가, 또 그 상태가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빨리 배꼽을 중심으로, 그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위아래로 또 좌우로 또 그 다음에 차례차례 눌러서 아픈 점이 얼마나 아픈지, 스스로 눌렀을 때 많이 아픈 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소화기는 탈도 잘 나지만 또 낳기도 잘 낳습니다. 사실은 뭐 견딜만하게 조금씩 불편한 느낌이 있다가도 또 스스로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포 중에는 위장 세포의 가장 회복력이 빠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음식을 만약에 좋지 않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위장이 금방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탈이 나기도 많이 하지만 또 스스로 잘 고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좀 소화기가 약하고 식사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다, 이럴 때에는 책에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대개 수지침 원리를 활용해서, 지금 수지침으로 볼 때 여기 위장의 모열이 여기서는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얼마나 되나, 사람마다 손의 크기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눌렀을 때 가장 아픈 부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냥개비를 활용해서도 계속 어떻게 하냐면, 식사 한 5분 전에 이렇게 성냥개비나 또 뭐 열쇠도 괜찮습니다. 또 이런 도구, 이건 제가 개발한 도구입니다만은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지금 수지침에서 위장에 해당하는 점을 눌러줍니다. 밥 먹기 한 5분 전쯤부터. 그래서 이거 누르고 오른손잡이라면은 왼손을 이렇게 하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먹게 되고 식욕도 돋아집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한참 있다 내가 소화가 됐구나, 그럴 때 이거를 중단하면 됩니다. 누르는 그 방법을 중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하다 보면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손에 땀이 맺히고 굉장히 소화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전후해서, 식사하기 전에, 그 다음에 식사 후에도 이렇게 간단히 뭐 성냥개비도 좋습니다. 성냥개비나 열쇠 같은 거 활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에 서로 이렇게 지탱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엄지로 하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식사를 하면은 소화하는데 아주 그 어떤 질환이라고 할 정도는 아닐 때, 소화 불량이 잦을 때 이 방법을 쓰면은 좀 더 소화도 잘 되고, 또 어떤 그 소화기 질환이라고 할 정도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벼운 질환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고, 책에도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케이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 질환이 아주 심하다, 위염이다, 뭐 위궤양이다, 뭐 소화기 그 내시경을 봤더니 뭐 어떻다, 이렇게 해서 위장 질환으로 판결이 나거나, 또 뭐 대장 질환, 또 뭐 십이지장, 뭐 궤양이 있다, 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좀 소화기 질환으로는 중한 질환일 때는 지금 제가 책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제일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물론 뭐 병원에서 약도 주고 약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약을 먹었는데 계속 치료하는데 내가 배 아픈 점이 그 눌렀을 때 아픈 게 사라지진 않는데 내가 아픈 감각은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약이 그 마비만 시킨 거지 실제로 낫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위벽을 싸서 당장 아픔을 못 느끼게 했다든가, 또 뭐 신경을 차단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약의 성질에 따라 그 약이 작용을 하여서 내가 그 아픔을 못 느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눌러서 아픈 게 그대로 있다면 낫지 않은 겁니다. 더 아프다? 그 약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눌렀어도 나아진다, 점점점 나아진다, 그러면 그 약이 효과를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작은 소화기나 이런 거를 질환이나 감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잘 치료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병에 대한 마치 예방주사를 맞아서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조그만 소화기 질환이나 뭐 감기 우리가 그런 질환이 시작됐을 때 어떤 자연적인 요법이나 또 스스로 나을 때 우리 몸은 좀 더 그 면역력도 강해지고 회복력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의학의 아버지 뭐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우리 몸에는 100여 명의 전문의가 있다.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고 사실 우리 몸은 그렇게 훈련될 때 굉장히 강한 그 어떤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또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력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질환은 저기도 봤습니다만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물론 여기를 지압해서 뭐 다른 치료법도 있습니다. 또 그 남의 힘을 빌려서도 뭐 여기에 침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의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스스로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질환이 되면 약도 그렇고 뭐 한의적인 침이나 뜸이나 이런 방법도 꾸준히 오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시간적으로 계속 가서 정말 끝을 볼 때까지 치료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보통 증상이 없어지면 나은 줄 알고 보통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나서 또 어떤 계기로 뭐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완치는 그 눌렀을 때 아픈 점들이 그 아픔이 눌렀을 때입니다. 눌렀을 때 아무리 세게 눌러도 그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심한 소화기 질환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조그만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아주 조그만 침, 뭐 티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피네 침이라고 뭐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아주 조그만 침, 살에 살짝 꽂는 침도 그런데 제가 활용하는 것은 이런 티침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씩 따로 돼 있는 건데 이거 시중에서 뭐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 1,000원 남짓 주면은 이거 100개 정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을 때 보통 찾으면은 손에다가 아픈 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손에 아픈 점을 찾아서 눌러가면서 여기 상응점을 찾아서 내가 여기가 아프다면 여기서 이쪽에 찾고 그런 식으로 또 위장이 아프면 이쪽, 위장 위쪽이다 그러면 더 올라가서 이렇게 대응해서 아픈 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픈 점을 찾아서 이런 일회용 이렇게 티침 아주 조그맣습니다. 1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 점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이 책에 그걸 그림으로도 다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아픈 점을 찾은 데다 이렇게 붙여서 이걸 그냥 꽂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은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증상도 가벼워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증상도 그 아픈 증상도 없어지면서 또 배를 눌렀을 때 아픔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또 우리가 급체 뭐 토사 광란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일시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체하거나 그래서 뭐 토하거나 설사가 막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찾아서 하면은 그 쉽게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하얘지고 뭐 정신이 없고 쓰러질 지경인 경우는 보통 이 말초에서 뭐 바늘이던 이 끝에서 피를
한두 방울 이렇게 뽑아주는 거 참 좋습니다. 되게 이거는 의료로 남을 해주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얘졌을 때, 막 내가 너무 정신이 없을 때, 뭐 바늘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우선은 이 끝에를 한 점씩 땁니다. 그래도 아픈 점을 되게 모릅니다. 아픈지도 모릅니다. 피가 한 방울 정도 나와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나면은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손톱 밑에 한 2mm 지점 가운데를 다 5손가락, 10손가락 다 조금씩 이렇게 따서 피를 내주면은 금방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해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러면 안 된다. 옛날에 보면 그 병원 의사들은 그 피 뽑는 거가 우리가 보통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된다. 뭐 감염의 위험이 있다. 뭐 그런데 남을 해줄 때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사혈을 조금씩 피를 뽑는 거를 조금씩 한다면은 아마 금방, 그건 급할 때입니다. 예, 아주 급하게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 쓰러질 정도, 이럴 때는 이렇게 피를 사혈을 해주면 손끝, 또 아주 심한 경우는 발끝까지, 이제 제가 환자들을 했다는 발끝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 위급한 상황은 잘 넘깁니다. 보통 왜 그런가 하면은 머리에 머리가 얼굴이 하얘지고 뭐 이랬다는 것은 머리에 혈도 잘 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는 어디가 안 도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을 보면은 그 머리의 혈을 어느 정도 유추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돌려주면 손발도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지도 잘 모르게 되는데, 그럴 때 사혈요법, 뭐 피를 조금씩 내주면은 되게, 이제 제가 환자를 할 때는 한두 군데에서 벌써 괜찮으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 그러면 더 많이 이렇게 피를 조금씩 뽑으면 보통 돌아가게 되면 아프다 그럽니다. 아프다 그럴 때는 거기서 되게 그만둡니다. 그러면은 거의 잘 돌아가게 되고 그 위급한 상황을 넘기는 그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딴 사람이 그럴 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아니면 뭐 부부간에나 뭐 가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해드렸고, 책에는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중한 질환에 있다 할지라도, 뭐 암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질환, 간 질환, 뭐 여러 어려운 질환에 있다 할지라도 밥을 먹고 골고루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선 꼭 근본 치료로서 그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음식을 잘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힘을 내서 그 힘을 갖고 질병에서 회복돼야 한다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소화기 질환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껏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